혹시 스마트폰에서 이런 버튼 본 적 있으세요? 이 버튼이 뭐냐면요, 바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뉴스 기사를 읽고 KBS 뉴스, HTML, 인터넷 쇼핑까지 하게 해주는 버튼입니다. 링크, 배너, 넷, 슬래시 보이스오버를 켭니다.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질문, 크랩 영상에서도 종종 댓글로 달리는데요. 시각을 잃었는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안 보이는데 어플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앞을 조금은 볼 수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확대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번 탭하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렇게 한 글자씩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글자씩 글씨를 보고 정보를 확인하다 보면 눈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이 기능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들은 쓸 수 없고 저시력자들에게도 불편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화면에 있는 글자를 소리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기능을 사용합니다. 07페이지 중 4페이지, KT 폴더, 웨이브, 스프레드시트,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도핑 폴더, 쿠팡. 스마트폰에는 보이스 오버, 톡백, 보이스 어시스턴트 같은 이름으로 장착된 기능이기도 하고요. 따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를 읽을 수 있고 SNS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 리더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요. 왜냐고요? 바로 이미지 파일 때문입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 설명이라고 해서 그 정보를 읽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도 아예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소리가 안 나고, 시각장애인이 이미지 파일에 담긴 내용을 소리로 들으려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라는 일종의 설명글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창덕궁 함양문을 지나 창경궁으로 향하는 길, 동명전에 단풍이 한껏 물들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갖춰져 있는 곳은 아주 드물고요. 심지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들도 대체 텍스트 없이 이미지로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심한 곳이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빈줄 A_1.jpg 이미지, 아마 쫓기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빈줄 B_타이틀 다 이미지, 이렇게 그냥 파일명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일명인 거죠? 네. 상세 정보 직접 입력, 빈줄 제조자 슬래시 수입자, 이미지에 입력이 돼 있던 상세 정보 직접 입력, 같아요. 빈줄 제조고. 상세 정보 직접 입력. 제품 소재나 색상 같은 상세 정보를 이미지 파일을 통해 확인하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대체 텍스트 없이 글자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스크린 리더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는 아예 없는 정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미지에 써있다는 상세 정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작진이 확인해봤습니다. 하나 사면 무료 배송이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사이즈 나온다. 가슴 단면 전체 길이 센치로 다 나와 있어요. 옵션에서는 그냥 5호, 6호, 7호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기모안감, 정말 확인하고 싶은 조금 내용들 부드러움. 다 여기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가격이나 제품명 같은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면 자칫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한테 과자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가지고 줬는데 두드러기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계란 알러지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이미지로 되어 있는 성분에 계란 알러지가 있다면은 조심을 할 수가 있는데 성분에 대한 거는 다 상세 이미지 참조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누구나 동등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개념이 웹 접근성입니다.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이런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면 깜빡임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인터넷 버튼이나 이런 것들 크기는 좀 얼마나 커야 되고, 글씨는 또 어떻고, 웹 접근성 지표는 있습니다. 거의 많이 안 지켜지고 있다. 웹서핑을 하다 보면 과거에 비해 이미지 파일이 많아졌다는 걸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클릭 버튼이나 배너, 링크 등이 섞여서 비장애인에게도 혼동스러울 때가 많죠. 이렇게 복잡한 웹페이지는 시각장애인 같은 정보 취약계층을 더욱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텍스트를 넣어주기만 하면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 옆 사람에게 메뉴판을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하지만 배달 어플을 쓰면 스크린 리더 기능을 통해 메뉴 정보를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어 점자를 읽고 쓰기 힘들어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대안이 되어줄 수 있죠. 또 노안으로 눈이 나빠진 고령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 외에도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한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게 웹툰이 원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읽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체 정보를 아예 제공해주지 않았어요. 한편 최근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저는 키오스크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그러니까 스크린 리더 기능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밋밋한 터치이고 그러니까 손으로 스쳤을 때 실행되는 것조차 저는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 매장이니까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불할 능력이 되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못 하겠구나. 정말 위기감이 피부로 확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저시력 입장에서 말하자면 글씨가 너무 작거나 글씨가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도 대비가 되게 낮은 글씨가 되게 많아요. 겨우겨우 어렵게 해서 갔는데 이제 결제만 하면 되는 순간 아무런 설명 없이 홈 화면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시각장애인 기준에서는 시간을 되게 짧게 준 거죠. 천천히 하다 보니까 뒤에서 줄을 서고 기다려요. 그러면 그게 눈치가 보여갖고 결국 지난 10월에는 시민단체들이 키오스크 접근성을 보장해달라며 여러 기관과 사업자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12월 3일은 국제장애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정보 접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